여기 한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미국 명문대 졸업생이자 CNN 신입 PD는 단 몇 분 만에 한글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녀는 미국에 대해 굉장한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한글을 알게 된 후 상황이 180도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한글이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막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유아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하버드대를 졸업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과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맨해튼의 펜트하우스, 햄튼스의 별장, 스위스 유학까지 그야말로 금수저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부모님의 기대도 컸어요. 스테파니, 넌 항상 최고여야 해. 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완벽을 추구했어요. 하버드대 수석 졸업, 월스트리트 최고의 인턴십. 그리고 지금은 CNN의 신입 PD로 일하고 있죠. 제 인생은 그야말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CNN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어요. 미국의 문해력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였죠. 특히 저소득층과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NN에서 미국의 문해력 위기, 동아시아에서 해법을 찾다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황당했죠. 세계 최강대국인 우리나라가, 그것도 우리 로스차일드 가문의 후손인 제가 작은 동아시아 국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크게 상했어요. 우리가 왜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지? 우리야말로 세계의 중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생겼어요. 대체 무엇이 그들의 해법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걸까? 그래서 제 멘토이신 하버드대 언어학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갑자기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스테파니, 한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줄게. 집중해서 들어봐. 교수님은 약 3분 동안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자음과 모음의 개념, 글자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발음 규칙에 대해 간단히 알려주셨죠. 자, 이제 기본은 알았으니 한번 읽어볼래? 하시며 태블릿을 내미셨어요. 화면에는 낯선 글자들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문자였지만 방금 배운 원리를 떠올리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힘없이 읽어 내려가자 교수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스테파니. 단 3분 만에 한글을 읽다니 대단한걸. 저도 놀랐어요. 정말 제가 방금 한국어를 읽은 건가요? 교수님은 이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듯한 표정이셨어요. 그리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영어의 불규칙성과 한글의 규칙성을 비교하며 한글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지 깨닫게 되었죠.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른 문화의 혁신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 혹시 한글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교수님은 환하게 웃으셨죠. 스테파니, 이제야 내 호기심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 같구나. 한국에 가면 언어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혁신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이 프로젝트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제가 상상도 못한 새로운 세계를 열어줄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CNN의 프로젝트 책임자를 찾아갔어요. 제가 이 프로젝트를 맡아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하고 싶습니다. 책임자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지만 제 열정을 보고 승낙해 주셨어요. 한국 방문을 준비하면서 한글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이야기, 한글의 과학성, 그리고 한국의 문화까지 알면 알수록 더 흥미로워졌어요. 그러던 중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 오랜 친구이자 옥스퍼드대 언어학과 졸업생인 스미스가 이 여정에 함께하자 했어요. 스미스는 평소에도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죠. 그가 함께하게 되어 이 프로젝트가 더욱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 기뻤어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마음이 설렜어요.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니까요. 평생 최고급 호텔만 다녀본 제가 과연 한국의 생활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도 되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느껴져요. 이 여정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해요. 어쩌면 이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출발할 시각이 다가오고 한국으로 떠났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게 신세계였죠. 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예쁜 그림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글자더라고요. 각각의 글자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진 모양새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옆에 있던 영어 표기와 비교해보니 한글이 얼마나 간결하고 명확한지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와, 이게 바로 한글이구나.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특히 눈에 띈 건 거리 곳곳의 한글 간판들이었죠. 네온 사인부터 전통 붓글씨까지 한글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스테파니, 저기 봐. 한글로 쓴 스타벅스야. 근데 영어보다 더 멋있어 보여. 스미스 말이 맞았어요. 한글로 쓴 스타벅스가 영어 로고보다 더 세련되고 독특해 보였거든요. 그 순간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예술이었죠. 다음날 우리는 서울대학교 한국어학과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김 교수님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문자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기본적인 읽기를 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은 아직도 신기함으로 다가왔죠. 그럼 교수님,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면 문맹률을 낮추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물었어요. 물론이죠. 한글 창제 이후 조선의 문맹률은 급격히 낮아졌어요. 오늘날 한국의 문맹률은 1% 미만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 말을 들으니 새삼 한글의 위대함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한 나라의 교육과 문화 수준을 높인 혁명적인 발명품이었던 거죠. 오후에는 한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과정과 그 의미를 자세히 알 수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다. 전시물의 설명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문자 하나에 이런 깊은 철학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게 저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스미스가 말했어요. 스테파니, 나 지금 당장 한글 배우고 싶어졌어. 넌 어때? 저도 동감이었어요. 그때 마침 박물관 앞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호기심에 잠깐 구경을 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불과 30분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를 마스터하고 있었어요. 와, 저 사람들 봐. 내가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처럼 빨리 배우고 있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미국의 문해력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은 찾은 것 같아.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한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글의 과학성, 예술성,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철학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스미스, 우리가 지금 무언가 정말 특별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의 문자를 배우는 차원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세계관을 마주하고 있는 거야. 호텔 창밖으로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 여정이 앞으로 어떤 놀라운 발견들로 우리를 이끌어갈지 기대에 부풀었어요. 한국 그리고 한글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매력적인 세계였으니까요. 다음날 우리는 한국의 IT 기업들을 방문했어요. 한글과 현대 기술의 만남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죠. 먼저 네이버라는 회사를 방문했어요.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를 떠올리게 하는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하지만 내부에 들어서자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네이버의 AI 언어 연구소장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어요. 한글은 AI 시대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죠? 제가 물었죠. 한글은 형태소 분석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는 자연어 처리에 있어 큰 이점이 되죠. 예를 들어 같다라는 단어를 AI가 분석할 때 가다의 과거형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영어의 불규칙 동사들이 떠올랐어요. 고의 과거형이 웬트라는 걸 AI에게 가르치는 건 훨씬 더 복잡할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카카오를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한글의 디지털 호환성에 대해 배웠죠. 한글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카카오의 UX 디자이너가 설명해 주셨어요. 사각형 모양의 글자 구조 덕분에 다양한 화면 크기에 쉽게 적응할 수 있죠. 이는 모바일 시대의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그의 말을 증명하듯 카카오톡 앱에서 한글 메시지가 얼마나 깔끔하게 표시되는지 볼 수 있었어요. 영어나 다른 언어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가독성이 뛰어났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음성인식 기술이었어요. 카카오의 AI 비서 헤이 카카오의 데모를 보여주셨는데 한국어 명령을 거의 100% 정확도로 인식하더라고요. 한글의 규칙적인 발음 체계 덕분에 음성인식의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어서 다음날 우리는 삼성전자도 방문했어요. 여기서는 한글과 스마트폰의 만남을 볼 수 있었죠. 우리의 한글 키보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입력 속도를 자랑합니다. 삼성의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한글의 특성을 활용해 더욱 효율적인 입력 시스템을 만들었죠. 실제로 시연을 보니 한글 입력 속도가 영어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LG AI 연구소를 찾았어요. 이곳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감성 분석 기술을 선보였어요. 한글의 조사와 어미는 감정을 더욱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를 통해 우리의 AI는 텍스트에 담긴 감정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죠. 이날의 방문을 통해 저는 한글이 단순히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현대 기술과 만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스미스와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열띤 토론을 벌였어요. 스테파니, 이건 정말 대단해. 스미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리콘밸리의 기술력도 뛰어나지만 한글이라는 무기를 가진 한국의 IT 기술은 정말 특별해. 맞아, 스미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언어의 힘을 오늘 직접 목격한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호텔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여정의 중요성을 실감했어요. 한글과 현대 기술의 만남은 단순히 한 국가의 발전을 넘어 전 세계 기술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스미스, 우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스미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글쎄, 스테파니, 그건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할 문제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우리는 이제 언어와 기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우리나라 미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특히 언어와 교육 시스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먼저 영어의 철자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발음은 전혀 다른데 철자는 비슷한 것들이 많아 혼동되기 쉽죠. 반면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쓰고 쓴 대로 읽을 수 있어요. 이런 체계성이 부럽더라고요. 이때 우리나라의 이민자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사회 적응과 성공에 얼마나 큰 장벽이 되는지 말이에요. 만약 우리나라의 문자가 한글처럼 배우기 쉬웠다면 이민자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제 질문에 스미스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됐어요. 한국의 공교육은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더라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교육의 질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도 한국처럼 모든 학생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저는 결심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태야겠다고요. 물론 우리가 당장 한글을 도입할 순 없겠지만 한글의 장점을 살려 우리 언어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스테파니, 우리가 배운 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스미스가 물었어요. 우선 이민자들을 위한 새로운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한글의 체계성을 참고해서 영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거예요. 스미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영어 교육 과정도 개편해 볼 수 있겠네요.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우리나라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이제 한국에서의 여정도 거의 끝나가지만 사실 우리의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미국으로 돌아가 우리가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한국에서의 놀라운 여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답니다. 먼저 우리가 한국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CNN에서 방영되었어요. 한글 미래를 여는 문자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방영 즉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죠. 시청률은 폭발적이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연일 트렌드에 올랐어요. 특히 교육계와 언어학계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미국 교육부에서는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의 언어 교육 시스템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미국 언어학회에서는 긴급 학술 대회를 열어 한글의 원리를 영어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답니다. 미디어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어요. 타임지는 특집 기사를 냈고 미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뤘죠. CNN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어요. 미국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놀랍게도 제 모교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발탁되었죠. 첫 강연 날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었는데 한 중국 학생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중국 상류층 중에 한 명으로 학교에서는 익히 유명한 학생이었죠. 그녀는 어딜 가나 중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큰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느 강의에서도 아무 말이나 하는 유명한 학생이었죠. 그녀가 질문했어요. 교수님, 한글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사실 중국어에서 파생된 거 아닌가요? 결국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자 아닙니까?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죠. 그 학생은 다시 말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고 문화나 언어나 모든 것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걸 아시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건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 체계예요. 한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죠. 오히려 한글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그 학생은 여전히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중국 문화권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결국 중국 문화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엔 제가 조금 강하게 대응했어요. 로마자도 페니키아 문자에서 유래했으니 독창성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한글은 세계 유일의 과학적 문자이며 유네스코가 그 가치를 인정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어떤 문자도 한글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아요. 다른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고 질문했던 학생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편견일 뿐입니다. 앞으로 AI 시대의 한글의 체계성은 더 큰 가치를 발휘할 거예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워야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 그 중국 학생이 다가와 사과했어요. 교수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한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의 벽을 허무는 한글의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인류의 문화유산이며 미래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스미스, 우리가 한국에 갔던 그날을 기억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우리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네요. 스미스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스테파니.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한글로 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글의 위대함은 저에게도 항상 자랑스러움과 자부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